오늘은 챕터 9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9는 이제 이 책의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챕터 10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질병에 따른 소금 섭취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실질적인 소금에 대한 이해는 챕터 9가 최종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챕터 9는 소금과 해독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종편인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개 부분입니다. 4장에서 언급했듯이 소금은 신체로부터 다양한 해로운 화학물질들의 해독을 촉진할 수 있다. 저염식은 많은 화학물질을 해독하는 신체의 능력을 경감시킬 것이다. 게다가 저염식단은 브롬몬소의 독성을 악화시킬 것이다. 소금은 이렇게 해독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을 여러 번 했고요. 저염식에 있어서는 이러한 화학물질을 해독하는 신체의 능력을 경감시킬 것이다. 그래서 현대의 질병의 대부분은 대사기능 장애에서 오는데 그 대사기능을 방해하는 것들이 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화학물질이 많습니다. 이 화학물질을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현대의 질병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 여러 번 살펴본 바와 같이 저염식을 통해서는 이런 해독 능력이 제대로 구비될 수가 없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어떤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 청소 차량들이 있어야 되겠죠. 청소부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러면 이렇게 도시에 쓰레기가 쌓이면 청소차가 가서 이 쓰레기를 치워서 밖으로 배설시키는데, 이런 일련의 대사작용에서 인체는 물과 소금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과 소금의 도움을 통해서 세포 내로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또 노폐물을 배설을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전체적으로는 물과 소금이 영양분의 공급과 노폐물의 해독에, 쓰레기의 처리에 굉장히 깊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100%가 미네랄이죠. 100%가 미네랄인데 이 미네랄은 주로 효소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해독 효소인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효소도 유황이 있어야지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과 소금은 전체적으로 우리 몸의 해독에 긴밀하게 관여를 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브롬, 독성원소 브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롬도 사실은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DNA의 구성에도 필요하고 뇌하수체에도 필요한 중요한 미네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게 필요 이상으로 몸에 축적이 될 때 이렇게 독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브롬은 현대 세계에서 점점 더 많이 섭취되고 있는 독성이 있는 원소다. 브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책 요더, 이 사람의 책입니다. 책의 이름이고요. 요더 책 4판에서 볼 수 있다. 브롬 중독은 정신착란, 정신지체, 정신분열증, 환각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롬을 충분히 섭취한 피실험자는 둔하고 무감각하며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브롬은 또한 심각한 우울증, 두통, 그리고 과민 반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브롬 중독의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얼마만큼 브롬을 흡수하게 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최근의 연구는 브롬 독성의 일부 증상이 식단에 고농도의 브롬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브롬은 또한 암, 특히 유방암에 관련될 수 있다. 내 사무실에서 행해진 연구는 유방암을 가진 여성들이 유방암이 없는 여성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브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부분에서 원서를 보시는 분들은 로우 레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맥상 이건 오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농도가
브롬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질병과 관련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브롬은 수영장 및 온수 튜브용 항균제로 사용된다. 그것은 여전히 농업에서 훈정제로 사용된다. 브롬 화합물을 뿌린 농작물이 브롬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브롬은 흰개미나 다른 해충의 훈정제로도 사용된다. 1981년에 630만 파운드의 브롬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용되었다. 그 수치는 1991년까지 1870만 파운드까지 증가했다. 일부 브롬으로 처리된 식물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 탄산음료, 마운틴 듀 탄산음료의 이름이겠죠. 요즘 나오는 에너지 드링크 일부 게토레이 제품의 섭취로 인해 브롬의 독성이 보고되었다. 브롬은 또한 오늘날 빵, 쿠키, 케이크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베이커리 제품에서 발견된다. 살충제로 브롬이 사용되고 있다. 약에도 브롬이 있네요. 브롬은 많은 일반적인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이었다. 브롬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처방약에서 사용되고 있다. 150년 이상 브롬은 발작의 치료제뿐 아니라 진정제로서 의학의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브롬의 독성 때문에 브롬은 많은 약에서 단계적으로 제거되었다. 그러나 브롬은 천식치료제, 장 및 방광기능 장애를 포함한 일부 약에서 찾을 수 있다. 나는 브롬을 함유한 모든 약은 피해야 한다고 믿는다. 브롬이 함유된 약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호흡기 관련 질환 그리고 해독제 등으로 아직까지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브롬과 소금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금은 약 40에서 50%의 염소를 포함한다. 수분을 제외하고 50% 정도의 염소. 염소와 브롬은 신장에서 재흡수를 위해 경쟁한다. 저염식으로 염소의 양이 감소하면 신장으로부터 분비되는 브롬의 양이 줄어들어 브롬의 수치가 높아질 것이다. 식단에서 염소의 양을 늘리면 신장이 배설을 위해 더 많은 브롬을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다. 브롬은 몸에 흡수될 때 오랜 시간 동안 몸 안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물질의 반감기는 물질이 인체에 흡수된 후 물질의 50%가 체내에 남아있는 시간을 말한다. 반감기가 길수록 그 물질은 반감기가 짧은 물질에 비해 더 오래 몸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이 미네랄이라는 것은 상호 도와주는 상호 보완하는 미네랄이 있는 반면에 서로 좀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기량작용. 엔테고니즘이라고 하나요? 엔테고니즘이라고 하는데 서로 싸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트륨과 기량작용에 있는 것은 칼륨이죠. 그래서 나트륨을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칼륨의 섭취량을 높여주면 되고 칼륨의 섭취량이 많을 경우에 나트륨의 섭취량을 높여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소에 칼륨이 많죠. 그러면 채소를 소금물 절여서 뿌려서 이렇게 균형 잡히게 먹는 것. 이게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 조정이죠. 그런데 여기서 염소와 브롬이 이런 기량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염소, 그러니까 염소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브롬을 낮출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먹는 거는 소금 속에 있는 CL이 브롬을 배출하는 데에도 용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원서를 보시는 분 역시 이렇게 클로라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 이 클로라이드와 클로린을 구분하지 않고 씁니다. 요거는 염화물이라는 뜻, 염소가 결합한 화합물이라는 뜻이고 요거는 염소라는 미네랄 하나를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주로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써서 문맥에 따라서 이것은 염소인지 염화물인지 구분해서 읽어야 되고 이 부분은 대부분 염소라는 뜻으로 쓰여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섭취한 지 12일 후에도 브롬의 절반 정도가 여전히 인체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브롬의 반감기는 12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12일까지 브롬의
섭취한 브롬의 절반 정도가 인체에 남아 있어서 이 브롬의 반감기는 12일이 되는 겁니다. 동물에서 브롬의 반감기는 3일이다. 또 동물은 사람의 인체보다 좀 빠르네요. 쥐가 염분이 낮은 식단에 노출되면 브로민 반감기가 25일로 연장되어 833% 증가한다. 쥐의 염분 섭취량을 낮추었더니만 브롬의 체내 잔류 시간이 훨씬 증가하더라. 이런 이야기죠. 이는 독성 물질인 브롬이 저염 환경에서 장기간 체내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저염식이 브롬의 제거를 급격하게 연장시킨다고 결론 짓는다. 적절한 염소가 있는 경우에만 신체는 상당한 양의 브롬을 제거할 수 있다. 소금은 우리 몸의 염소의 주요 공급원이다. 오늘날 독성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브롬에 대한 노출은 증가하고 있다. 저염식은 브롬에 대한 독성을 악화시킬 것이다. 요 다음 편에 조금 더 이해되기 쉽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브롬과 요오드가 결합된 곳이면 브롬은 어디서나 몸에 결합한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에 필수적인 요소다. 브롬이 갑상선에 결합하면 그것은 독성 원소일 뿐만 아니라 요오드 결핍을 일으킬 수 있다. 요오드 결핍 조건에서는 브롬은 독성을 가진다.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에 필수적인 원소가 이 요오드입니다. 근데 문제는 살충제 및 베이커리 제품 그리고 브롬이 든 약을 많이 먹음으로 해서 브롬 과다가 되기 시작하면 이 갑상선에 브롬이 요오드 대신에 달라붙게 되겠죠. 이 브롬이 달라붙게 됩니다. 이게 요오드하고 같은 할로겐족의 원소여서 이 브롬도 요오드와 비슷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요오드 대신에 갑상선 위에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럼 이 브롬을 배출시키는 기량작용을 가진 원소는 뭡니까? 요게 소금에 붙어 있는 염소라는 이야기죠. 소금을 적절하게 먹으면 이 브롬을 배출을 시켜주고 요오드가 적절하게 갑상선의 원료로 활용이 되겠죠.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로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요오드를 충분하게 섭취해주는 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요오드를 적절하게 균형 잡히게 먹어주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소금이 없이, CL이 없이 브롬은 현대의 식품에 간헐적 또는 베이커리에 계속 들어있다고 하니까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저염식을 계속 하게 되면 이 브롬은 갑상선에 달라붙게 되고 요오드가 붙을 자리를 뺏어가게 됩니다. 현대의 갑상선 질환이 급증하는 그런 이유도 바로 이러한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대적인 저염식과 브롬이 오염된 식품의 장기간 섭취는 갑상선 질환의 그런 유행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물 연구는 브롬의 섭취가 갑상선과 피부의 요오드 축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동물 연구도 있네요. 연구에 따르면 브롬을 많이 섭취하면 요오드가 갑상선에서 제거되고 브롬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금 살펴본 내용입니다. 동물 연구에 따르면 브롬의 섭취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요오드 결핍이 존재할 때 브롬의 독성이 가속화된다. 따라서 브롬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 살 때 적절한 요오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적절한 요오드 수준과 적절한 소금을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브롬 수치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은 식품과 약품 원료에 브롬을 첨가했기 때문에 나는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요오드 결핍에 의해 더 악화되는 브롬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분비계와 면역체계를 개선하려면 신체가 브롬을 해독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브롬에 대한 신체의 노출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브롬을 해독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우선 브롬이 함유된 음식과 약을 섭취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그것은 살충제 없이 자란 유기농 식품을 먹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브롬을 함유한 베이커리 제품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브롬을 해독하는 간단한 방법이 유기농 식품을 먹는 것과 베이커리 제품을 제한하는 것. 이게 간단한 방법이라고 설명은 했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살충제 없는 농산물 그리고 밀가루 등의 제품을 피해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노력은 해야겠죠. 늘 먹던 식단에서 배제를 하고 그냥 가끔씩 먹는 식단 그리고 적절한 소금을 먹어줌으로써 브롬이 갑상선에 부착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브롬이 흡수되면 그것은 신체의 요오드 수용체에 단단히 결합한다. 요오드 보충제는 인체가 요오드를 유지하면서 브롬을 해독하게 해준다. 요오드는 경쟁력 있게 브롬의 결합을 억제하여 브롬을 몸에서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요오드가 중요하네요. 연구에 따르면 브롬은 체내의 흡수와 활용을 위해 요오드와 경쟁한다. 요오드 연구원인 아브라함 박사는 따라서 요오드 섭취량을 늘리면 갑상선의 브롬 수치가 낮아져 갑상선 중독전과 갑상선 유발 물질 효과를 예방하고 호전시킬 수 있다고 기술했다. 요오드를 사용하면 갑상선뿐만 아니라 몸의 다른 조직에서도 브롬이 배출되도록 한다. 아브라함 박사는 요오드 섭취를 늘리면 다른 독성 할로겐 화물의 소변 배출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실 아브라함 박사는 요오드 보충제가 몸 전체가 독성 원소 브롬과 불소로부터 해독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내 사무실에서 수행된 연구는 아브라함 박사의 진술을 입증했다. 요오드를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오드 보충제. 그런데 역시 이 어려운 거는 뭐냐면 무조건 하나의 원소 섭취량, 미네랄을 늘리게 되는 것은 또 다른 미네랄의 저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히게 섭취를 할 수 있느냐, 자연계에서 이러한 고민도 우리는 한번 점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금 목욕. 천연염 1에서 2컵을 따뜻한 물에 녹이고 몸을 담그는 것은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소금물에 담그는 것은 림프계를 자극하여 그 기능을 더 좋게 하고 피부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림프계는 또한 몸에 충분한 양의 소금이 있을 때 훨씬 더 잘 기능할 것이다. 내 경험에 따르면 체내 해독 시스템이 손상된 환자들은 소금물로 목욕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금물 목욕은 살충제와 같은 다른 독성 화학 물질뿐만 아니라 인체가 중금속에서 독성을 제거하도록 돕는데 효과적이었다. 일부 사우나 가면 소금 그릇을 놓아두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몸에 바르고 땀을 내면 더 이렇게 상승작용이 있다. 땀도 잘 나고 그런 예가 있고요. 또 소금을 녹여서 욕조에 녹여서 소금 목욕을 하는 것은 림프계를 자극해서 해독 시스템을 더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생각. 저염식은 브롬의 독성을 악화시킬 것이다. 충분한 소금 섭취는 신장에서 독성 원소 브롬을 배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사실 내 경험은 저염식이 대부분의 독성 물질에 대한 몸의 해독 능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환자가 저염식을 할 때 간에서 해독 경로를 최적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천연염은 건강한 식생활 계획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이 챕터를 시작하면서 소금이 해독에 굉장히 많은 관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저염식을 할 경우에는 몸의 해독 능력이 급격하게 저하된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해독이라는 부분은 앞으로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식당에 가서 찍어온 포스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 나를 위해 나트륨을 줄이세요. 가정에서 적게 넣고 급식에서 적게 담고 외식에서 적게 먹고 나를 위해
소금을 줄이세요로 읽힙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는 사실을 토대로 살펴보면 소금을 줄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신장 기능이, 신장의 부신 기능이 일을 열심히 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당뇨가 올 수 있고, 그리고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분비계는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갑상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갑상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을 야기시킬 수가 있다. 또한 소금은 해독에 관여하는 부분이 큰데 해독 능력을 많이 떨어뜨리게 되고, 또한 면역력도 떨어뜨리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정말 정반대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공부를 해 왔습니다. 자, 여기 이 포스터는 여기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이 포스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식약처는 국가기관이죠. 세금을 써서 이 포스터를 만들고 세금을 사용해서 국민 건강에 해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 돈으로 국민 건강을 해치는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 인체의 가장 중요한 미네랄 중에 하나를 아주 극악하게 묘사를 하고 이렇게 묘사를 하죠. 때로는 나트륨을 줄일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뭔 이야기냐면 이 식품 첨가물들이 대부분 이 나트륨 화합물들이 많습니다. 다 여기 보면 나트륨이 이렇게 붙어 있죠. 글루탐산 나트륨, 탄산수소 나트륨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식품 첨가물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글루탐산 나트륨은 MSG입니다. 조미료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쓰죠. 이 MSG는. 여기에도 화학식을 보면 여기에 나트륨이 이렇게 달랑 붙어 있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은 베이킹소다로 불리는 흔히 이렇게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보면 나트륨이 이렇게 붙어가 있습니다. 이 벤조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나트륨이 붙어 있죠. 이 벤조산 나트륨은 안식향산 나트륨으로 이렇게 불리는데요. 세균, 곰팡이의 생육을 억제한다. 그리고 과일, 채소류 음료, 탄산음료, 오이 초절임, 마요네즈, 잼, 발효음료, 마가린류 이런 음료를 통해서 많이 섭취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질산 나트륨인 경우는 소세지, 햄, 베이컨, 명란젓, 젓갈, 오징어젓, 빨간색을 띠는 그런 식품에 많이 들어있고요. 식품의 색이 이제 이렇게 뽀록스름하게 이제 보기 좋게 만드는 거죠. 보존성은 이제 균을 억제하니까, 미생물 번식과 균을 억제하니까. 이거는 한 숟가락 먹으면 죽습니다. 이거는 한 숟가락 먹으면 죽음입니다. 사람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람 속에는 수십조의 미생물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수십조, 세포가 약 60조면 미생물은 뭐 100조라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또 200조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아직 파악조차 되지 않은 많은 미생물들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미생물들이 많죠. 사람도 어떻게 보면 큰 미생물 중에 하나라고 볼까요? 그런데 이러한 화학적 독성이 있는 어떤 이런 제품들이 몸에 들어가면 사람은 금방 타격을 받지 않을지 몰라도 이 미생물들은, 우리 몸 안의 미생물들은 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 몸 안의 미생물들의 죽음은 곧 또 다른 질병을 유발하게 될 겁니다. 나트륨을 줄이려고 하면 이 소금에 대한 나트륨을 줄일 게 아니라 이런 나트륨을 줄이라고 홍보를 하란 말이죠.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런 나트륨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소금을 줄여서 얻어지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건강에 해롭습니까? 근데 이걸 세금을 써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라는 사실은 정말 공부를 안 한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요즘 세상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소금에 대한 논문이 많이 나오고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세상은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죠. 이런 국민의 건강을 해치면서 세금 쓰는 거, 이거 지옥이죠, 지옥. 이따위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짓 하려면 요 위에 있는 이거를 요런 걸로 갖다 놔요. 요런 걸로. 응? 색소 쓰지 말자. 첨가물 적게 쓰자. 이런 걸로 갖다 놓고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만들란 말이죠. 원래 한 해가 이제 하루만 지나면 다 갑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보람된 마지막 하루의 연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